안녕하세요.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의 상승미소입니다. 우리 시장 목요일 금요일 휴장이었죠. 아쉽게도 수요일에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지만 누리지 못했고, 목요일 금요일 많이 빠져서 걱정이 앞서죠. 여러분, 토마스 류 선생님은 시장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하시는지 곧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마스 류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잘 나가던 미국 증시가 렘데시비르 치료 효과 뉴스와 함께 하락을 시작했습니다. 어찌 보면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파는 격인데 시점이 참 절묘하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시장 하락을 이끌어낸 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지지율 만회를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에 다시 총구를 들이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게 과연 이게 먹힐 것인지, 이게 실제 시장 하락의 첫 번째 이유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 대중국 보복 조치, 협박, 이것은 사실 시장 하락에 그 단초를 제공했다고는 생각지 않고요. 그러나 시장 하락에 가속화를 시켰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일단 지난 한 주의 증시를 보면서 이제 미국장 목요일부터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먼저 증시에서 어떤 요인 때문에 상승하는지, 어떤 요인 때문에 하락하는지, 그것을 볼 때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예를 들어 갖고 브레이킹 뉴스가 터졌을 때 다우존스나 S&P나 인덱스 변화, 그거를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어떤 브레이킹 뉴스가 터졌을 때 이것이 얼마나 반응하는지, 상승으로 얼마, 하락으로 얼마 이 반응하는지에 상당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난 목요일 날 이제 매주 주간 실업수당 청구권 발표되잖아요. 예. 지난 3월 23일에 S&P가 2190 바닥을 찍고 그 이후로 계속 증시가 이제 상승해 오는 동안에 한 주 지날 때마다 증시 참여자들이 가장 공포스러워했던 게 목요일 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였거든요. 예. 근데 3월 23일 이후에 한 주에 700만 개, 800만 개 이렇게 나와도 증시는 그때마다 매주 목요일마다 상승으로 이제 화답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미 지나간 이야기, 우리도 알고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무시하고 상승으로 화답했는데, 바로 지난 목요일 날, 주간 실업자 수 청구권에서 380만 개가 나왔어요. 예. 이 숫자로만 보면은 지금까지 위클리로 볼 때 가장 작은 숫자인데, 그러나 지금까지 누적된 청구권 수는 3천만 개를 넘었어요. 그래서 아침 8시 반에 이 브레이킹 뉴스가 딱 뜨면서 그때까지 선물 지수가 상승에 놀다가 이 8시 반 이 브레이킹 뉴스와 동시에 하락으로 내리꽂혔어요. 그래서 저는 볼 때 일단 이번 증시 하락의 시초는 목요일 날 주간 청구권 수 누적 3천만 개, 이것이 증시에 드디어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악재가 겹치면서 특히 금요일 같은 하루는 진짜 증시의 나쁜 악재는 그날에 다 쏟아졌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이미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요일 날에 목요일 날 저녁에 아마존 어닝 나왔는데 예. 이제 실망스러운 어닝이 나왔죠. 이제 그걸로 해서 이미 상당히 선물에서 다우존스 150포인트, 200포인트 내려가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보복 조치,
그것이 좀 더 가시화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4월 달이 뭐 수십 년 이래 예, 가장 수익이 좋았던, 상승이 가장 좋았던 한 달이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네. 그러면서 목요일 날이 또 그 4월 말일이 됐고, 또 금요일은 5월 1일이 됐고, 그래서 가장 수익이 좋았던 4월 한 달에 대한 프로핏 테이킹이 발생했다. 저는 그렇게도 보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까지 이 가세했어요. 테슬라가 지금 상당히 중량이 큰 거거든요. 네. 영향력도 크고. 그래서 테슬라까지 10% 빠지면서 증시 하락의 가속화를 시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테슬라 이왕 나온 김에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로 연속으로 어제 새벽에 3개를 올렸습니다. 자기네 주가가 투 하이 너무 높다. 그리고 자기 주식 일부 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미치지 않고서야 이거 오너가 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겁니까? 사실 미국 그 증권 그 거래법 거기에 의하면은 이 회사의 CEO나 안에 인사이더가 자기 회사 주식이 싸다 비싸다 이게 사실 위법이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오늘 일부 그 신문에는 어쩌면은 미국의 증권 감독 그 SEC이라고 그러는데 SEC에서 이것을 조사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이 CEO 한마디에서 주식 가격이 10%나 빠졌기 때문에 거기서 갑자기 10% 손해본 사람은 뭐 집단 소송도 걸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황이고. 그 네. 앨런 머스크는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조사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네. 이거 마약 조사국에서 마약 먹고 이런 것은 아닌가. 맞아요. 그것을 네. 조사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그 미국의 그 마리화나가 완전 합법화가 안 된 상태에서 그 무슨 뭐 팟캐스트인가 뭐 근데 그런 게 출연해갖고 마리화나 담배 빵빵 피우면서 그 자기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했던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갖고 그때도 이 사법당국에서 조사를 하고 일단은 경고 조치를 했어요. 한 번만 더 그러면은 하여튼 혼날 줄 알아 이렇게 경고 조치를 하고 했는데 이번에 또 이제 지난번에 한번 자기 회사 주식에 대해서 한번 언급했다가 세계에서 경고 한번 맞았었죠. 예. 그리고 그 결과로 그 테슬라 이사진에서 이 앨런 머스크의 그 발언권 제한 아마 그런 조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그래갖고 또 극단적으로 비관적인 사람들은 이게 어쩌면은 이 앨런 머스크가 CEO 자리에서 쫓겨나는 게 아닌가. 그 세계에서 CEO에서 밀어내는 거 아닌가. 뭐 그런 평가도 있고요. 예. 근데 하여튼 일론 머스크가 좀 이게 성격이 좀 기이한 사람이거든요. 괴팍한 사람이라 갖고 네. 하여튼 자기 그 소신대로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데 뭐 어떤 또 이 신문 그 기사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좀 더 싸게 이 테슬라의 주식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작전을 부린 게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또 일론 머스크가 또 오늘 또 그 트위터에서요. 자기는 자기 개인 소유물을 다 팔았다. 다 예. 팔겠다. 예. 그래서 무소유로서 자유함을, 프리덤을 느끼겠다. 뭐 이렇게 또 뭐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괴팍한 사람이고 뭐 머리는 천재고 경영력 천재긴 하지만은 사실 좀 럭비공 같이 좀 이렇게 갈팡질팡 튀는 성격이죠. 그렇죠. 그 무소유 하려면은 트위터 하지 말고 우리 법정 스님이 계셨던 절로 괜찮다 이렇게 좀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그렇죠. 그리고 이 테슬라의 그 현재 그 주식 가격, 하여튼 그런 것이 이 일론 머스크의 그 천재적인 경영 방식, 경영의 그 천재적인 그런 데 많이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 자체가 일론 머스크의 그 천재적인 프리미엄, 그것이 상당히 끼어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테슬라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혹시 이렇게 튀는 발언, 법을 어겨서까지 튀는 발언으로 인해서 일론 머스크가 만일 테슬라의 CEO 자리에서 쫓겨난다고 하면은 테슬라의 주식은 상당히 더 많이 하락할 수 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었으면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다시 또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테슬라 얘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자, 이제 그 잠니스 클레임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물이 잠겼다가 물이 빠진 이후에 참혹함을 보면 더 힘들어진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증시 하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하락률이 높았던 게 반도체 주식들이었어요. 반도체 인덱스를 보면 이틀 동안 약 9% 하락했는데, 반도체는 지난 5월, 작년 5월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에 대해서 제재한 반도체 수출 금지를 하면서도 나왔지만 중국하고 상당히 밀접한 영향이 있단 말이죠. 그런 거 봐서는 사실 그 중국 관세 분쟁 시즌2 이에 대해서 시장이 두려워하는 건 사실 아닌가요? 네, 제가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 핵심 참모들 사이에서 중국 화웨이 추가적인 제재안 그것도 마련해서 트럼프 대통령 책상 위에도 올려놨다. 트럼프 대통령 아직 사인은 안 했지만은 이제 그런 게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이제 정치적인 수세에 몰리면서 꺼내든 카드가 미국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중국 때리기. 그거를 이제 카드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는 미리 겁먹고 하락했을 수 있다. 그렇게 충분히 이유가 되죠. 왜냐하면 작년에도 그랬고 중국과 미국하고 무역 전쟁할 때 가장 선봉에서 가장 먼저 얻어맞는 게 반도체거든요. 예. 그래서 충분히 이유가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현재 모든 관심사는 재선인 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국 때리기를 통해서 지지율을 올렸을 때 이게 주가가 빠져버리면 최근에 이 19 플러스로 해서 아무리 렘데시비르가 치료 비상 임시 허가를 맞았다 하더라도 주가가 이렇게 빠져버리면 이게 쉽지 않을 텐데 그게 어느 정도 선에서 이게 봉합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미 미국 증시 인덱스 수준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 더 이상 살리고 말고 할 그 수준이 아니거든요. 이미 망가졌거든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핵심 지지 세력을 끌어모으는데 중국 때리기가 상당히 좋은 카드라고 생각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직 11월이라는 그 기간이 좀 남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때 중국을 두드러 패고 자기 인기 회복을 하는 이제 그런 전략을 구사하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증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신경 쓸 수준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결론을 내면 어느 정도 충분히 상승을 했고 여기서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자신이 중국 때리기 때문에 조정받는다라고 욕먹지 않을 어느 정도 시간이 됐다. 그걸 이제 어느 정도 봐서 했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지난번 이 19 사태 이전에 S&P가 3,400 갔을 때, 그럴 때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증시 내려갈까봐 조마조마했죠. 예. 근데 지금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도 아닌 이 19 사태로 인해서 증시가 박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국과 다시 무역 전쟁 일으켜갖고 증시가 더 내려간다 할지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크게 손해볼 그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일단 카드를 꺼내놨으니 지지율 추이를 보면서 이 재료를
계속 가져갈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 카드 중에는 네, 뭐 관세 인상 예,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미국에 지금 소모품 이런 공급이 딸리는 이 상황에서 중국에게 무슨 관세 인상할 수 있는지 저는 그건 모르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니까 미국의 그 연금 펀드를 예, 그 중국에 투자를 하지 못하게 막겠다. 중국의 이제 금융시장을 이제 상대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게는 피해가 안 가면서 중국만 피해가 갈 수 있는, 아마 그런 좀 이렇게 핀포인트 스트라이크 이런 전략, 그런 카드를 꺼내들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현재 관세 인상 이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충분히 중국 두드러 패기가 정치적 이득이 될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아침 또 CNBC 기사를 보면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육류 가공업체에 그 공장 가동하라 해서 비상 명령 내렸죠. 네네. 예, 육류 가공업체에 그 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공장 폐쇄를 했고, 그럼으로써 미국의 지금 현재 이 육식을 많이 하는 나라에서 육류가 부족해진다라고 판단을 해서 비상명령을 내린 것 같은데, 그에 관련해서 CNBC를 보면 돼지고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도 돼지 열병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 육류 공장 비상 플랜 이 명령에서 중국에 대한 돼지고기 수출 금지가 명령이 된다면 이건 시즌2로 가는 웨더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그러잖아도 지금 미국의 그 말씀하신 대로 육류 공장의 그 폐쇄, 단축 이걸로 인해 갖고 이미 시장에 그 육류 공급이 부족해질까봐 하여튼 걱정이 있고요. 이미 그 돼지고기 가격은 엄청 지금 지난 일주일 동안 내내 올라갔거든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미국 사람들 또 미국 국민들도 먹기에 모자랄 판인데 중국까지 수출하는 거, 이것은 충분히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요. 4월 FOMC가 마쳤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걱정하던 제로금리 유지를 생각보다 빨리 끝낼 수 있다는 이 걱정을 일단 없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실업률이 이 19 사태 이전까지 회복이 되기 전에는 금리 올리지 않겠다고 확언을 해버렸고, 뒤이어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한마디로 말만에 다 해줄게, 이런 식이 돼버렸거든요. 한마디로 더 이상 나올 재료가 없는 것, 이 뉴스 자체도 시장에 더 이상 나올 게 없어 라는 기대감 충족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것이라고 할까요? 이것조차도 이제 더 이상 나올 게 없으면은 하락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일 수도 있나요? FOMC에서 그 파월 의장은 진짜 시장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굳은 약속을 했는데, 네. 실제로는 조금 반대로 가는 좀 행동을 보였어요. 그렇죠. 채권 매입 금액. 예, 채권 매입을 자꾸 계속 줄여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 뉴스는 지난주보다 더 줄여갖고 이제는 하루에 $7 빌리언, 70억 달러겠죠? 한국말로. 네. 이 정도로 반을 또 줄였어요. 선생님, 그래서 잠깐만요. 네네.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줄였는지 모를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채권 매입액이 최고치를 기록했던 게 3월 25일 한 주당 5,860억 달러를 매입을 했었는데, 지난주에는 이게 830억 달러, 거의 7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더 줄었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제는
$7 빌리언 하루에 7 빌리언 그러면은 일주일에 350억 달러, 400억 달러 좀 넘는 돈이겠네요. 예. 그렇게 이제 또 줄였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증시 상승의 가장 큰 적은 어쩌면은 연준의 그 QE 축소 예. 이것이 될 수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실제 뭐 이번에 뭐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증시가 하락을 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연준의 국채 발행, 국채 매입 이것을 줄인 거 이것도 한몫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국채 매입을 조금씩 줄인다 그러면 채권 금리가 오늘 새벽에는 주가랑만큼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얘기는 채권 금리가 약간 상승 쪽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이 영향으로 오늘 미국 증시가 상당히 크게 금요일 증시가 상당히 크게 하락했잖아요. 예. 근데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는 거의 변동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 연준 국채 매입 줄인 거,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뭐 연준이나 정부에서 이번 그 경제 부양책으로 돈 많이 풀고 또 예. 앞으로도 계속 풀고 그래서 이제 국채 발행이 또 많아졌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예. 아마 그런 걸로 맞물려서 이 국채 금리가 증시 큰 하락에 불구하고 안 움직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3월 21일인가 3일에 그 2190포인트 바닥을 찍고 지속적으로 올라왔던 증시 중에 철저하게 소외당했던 게 은행주였어요. 네. 즉 빅5, 빅테크 기업 플러스 집콕5 기업들이 끌어올렸지만 은행주는 반토막 났다가 지금도 그 고점 대비 마이너스 한 38%거든요. 그렇다면 채권 금리가 조금씩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이 아마존, 뭐 애플 최근에 이런 주식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도 많이 빠지긴 했지만 은행주들이 회복할 수 있는 이 순환매도 나올 수 있는 장세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가능성은? 저는 일단은 좀 큰 그림에서 보면은 그 기준금리가 거의 제로에 왔기 때문에 일단 그 은행 주식의 그 큰 상승 여력은 없다고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연준은 그 국채 매입을 이제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이제 시장 전체 그 자금을 시장에 풀리는 자금을 늘렸다 줄였다는 그 조절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국채 금리가 이제 그 모기지 금리에 또 엄청난 크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경제가 지금 완전히 바닥에 있는데 이 국채 금리를 올라가게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 모기지 금리도 올라가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경제의 그 큰 두 축의 하나인 부동산 시장이 더 얼어붙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좀 큰 그림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그 분석 기사를 봤는데, 지금 기준금리가 이렇게 거의 0%인 상태에서는, 은행주의 그 주식 상승을 크게 기대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분석했는데, 저도 그런 생각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페드의 유동성에 지금 현재 계속 축소를 하고 있는데, 이 축소 여부는 결국은 만약에 채권금리가 상승하면 모기지 금리가 올라갈 것이고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면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더 힘들어질 수 있으니 결국은 페드의 유동성 축소 아니면 다시 재차 증가시킬지 여부는 결국 30년 만기 채권금리 플러스 모기지 금리 어차피 같이 연동이 되지만 그걸 주목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네, 그거 하고 이제 일단 제가 볼 때는 연준 입장에서 시장이 충분히 안정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하고 이렇게 유동성 축소 이런 걸 나섰다고 보는데 만일 증시가 지금 금요일 날 많이 하락해 여기 추가적으로 더 하락해 가서 증시 안에서 조금 불안성이 좀 나타난다 그러면은
또 연준은 아마 국채 매입이나 이런 유동성 아마 증가로 또 다시 돌아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준은 시장과 경제 상황 전반의 그 상황에 따라 갖고 상당히 뭐라고 그러죠? 플렉서블하게 예. 좀 이렇게 유연하게. 뭐라고 그러죠? 유연하게. 예, 유연하게 예, 대처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채 매입을 줄였다 이것이 그냥 고정된 게 아니고 예. 상황에 따라 갖고 다시 또 늘릴 수 있다고 충분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자, 이제 여기에서 지난주에 주목할 만한 이 지수에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사람과 기관이 두 군데 있어요. 먼저 골드만삭스는 수요일 날 리포트를 통해서 그 당시 이제 2,810포인트인가 이랬을 때인데, 여기서 꺾여서 2,400포인트까지 S&P 500 기준으로 떨어져서 연말에 3,000포인트 올라가는 W자 반등을 예측을 했고, 하루 지나서 채권왕 더블라인의 건드라크는 자신은 2863포인트에 쇼 포지션 잡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유동성 축소, 그 다음에 빅테크의 고밸류에이션,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 등등, 이게 어느 정도 골드만삭스와 건드라크 이 예상이 맞아지러 가는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 증시는 경제 지표에 반응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발표될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좋았느냐, 예상보다 더 악화됐느냐, 또 아니면 지난달보다 더 좋아졌느냐, 더 악화됐느냐, 아마 그런 결과에 따라 갖고 더 악화되는 걸로 나오면은 증시는 그것을 이제 반응하리라고 보거든요. 지금까지는 락다운 해제라든지 뭐 이렇게 이 19 치료제 약도 있고 경제활동 재개 그런 뭐 모든 기대 심리에 의해서 이제 올라왔다 그러면은 네. 지금부터는 증시가 현실을 이제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제 그런 시점으로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제 골드만삭스가 2,400포인트냐, 건들락이 이제 숏포지션을 잡았느냐, 이제 그거 좀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요. 저는 그렇습니다. 건들락은 채권 분야의 왕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식시장과 채권 시장을 이제 양분해 보는데, 주식시장 전문가가 아무리 제1인자를 할지라도 채권 시장 내부까지 그렇게 쫓기게처럼 예상하고 그렇게 전문가가 될 수 없고요. 예, 예. 또 마찬가지로 채권 왕이라 할지라도 주식시장의 내부를 그렇게 쫓기게처럼 예상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건들락의 숏포지션 잡은 거는 조금 상징적인 면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꼭 건들락은 완전한 W 2190까지 내려가고 아니면 그 아래로 더 내려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 골드만삭스는 2400. 그래서 저는 채권 쪽을 볼 때는 건들락 말을 더 신뢰하지만은 주식시장 흐름만 더 우리가 예상을 따라가려고 그러면은 차라리 골드만삭스가 좀 더 현실에 가까울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2,400이래 그러면 지금 하락세가 지금 당장 계속 내려꽂혀서 2,400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요. 단계적으로든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박스권 내에서 업앤다운 하다가 시간을 충분히 두고 계속 발표되는 경제지표 이것이 점점 악화되는 것이 눈에 보일 때 아마 한 달, 두 달 이후 이제 그런 프라이스 타겟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예. 이번 하락세가 한 2,750 아니면 더 내려간다 그러면 2,600 거기가 바닥일 것 같아 그런 생각이고요. 만일에 지금 미국의 한 20개 스테이트가 지금 5월 5일쯤 락다운 해제하고 이제
경제 리오프닝 하잖아요. 예, 근데 그 이후에 19 확진자 숫자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해 버리면은 이 락다운 해제했던 거 다시 락다운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은 진짜 W자 2190까지 갈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만일 5월 5일 이후에도 미국 그 질병통제센터나 정부 입장에서 참을만한 그 어떤 그 수준 내에서 환자 증가가 조금 있다 한다고 그러면은 2,600 정도가 이제 바닥 정도로 보고 그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다가 만일 이 19 이놈이 좀 물러날 기미가 있으면은 3,000을 뚫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저도 금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독일도 4월 20일 락다운 해제 후에 아직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그 확진자가 늘고 있어서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30일 그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하자마자 5월 1일 날 애리조나주 가서 선거운동을 했단 말이죠. 즉 선거운동 한다는 얘기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없어야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확진자가 확 늘어버리면 그 비난을 전부 트럼프 대통령이 안고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그 위험을 감수했다는 건 당연히 이제 지지율 하락도 있지만, 오늘 새벽에 발표된 FDA의 그 에볼라 치료제죠. 그 길리어드의 렘데시비르, 이걸 긴급 사용 허가를 냈다는,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건 아닐까요? 그 렘데시비르 그 주식 가격이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예. 한 2주 전인가 그 시카고 대학 그 임상 실험에서 좋은 결과 나왔다 했을 때는 89달러까지 치솟았거든요. 한 12% 올랐었어요, 그냥. 예. 예. 근데 오늘 FDA에서 이제 정식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하는 승인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74달러인가? 예. 그래서 그 브레이킹 뉴스가 나오는 그 시점에 제가 렘데시비르 그 주식 가격을 봤는데 전혀 뭐 움직임이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뭐 움직이는 게 전혀 없고 그냥 74달러 하락으로 끝났죠.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 좋은 뉴스는 이제 시장에 다 반영되었다. 이제 앞으로는 현실적으로 움직일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한마디로 그 소문에 이미 다 반영됐다. 이제는 네. 그 소문을 추가적으로 나올 소문이 별로 없는 거죠, 사실은. 더 좋은 소문이. 네. 그리고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가장 그 19 이 환자가 가장 많고 사망자도 많았던 데가 뉴욕이잖아요. 예. 근데 뉴욕 주지사가 오늘 그 기자회견 하면서 사실 그 시장의 기대는 그 또 며칠 전에 그 주지사가 할 때는 5월 초에 그 리오프닝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암시를 했었는데 오늘 아침 그 기자회견에서는 5월 초 리오프닝 이게 쏙 들어가 버리고요. 그 초중고 학교 학교 오프닝 하는 것을 그것도 이번 학기를 다 채울 때까지 오프닝 안 하겠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 아이들이 이제 그 봄 학기가 그 전반 학기가 5월 30일 경에 끝나거든요. 그럼 끝나면 바로 여름 방학으로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면 9월 달에 이제 가을 학기 그때라야지 이제 학교가 정식으로 오픈하는 건데 모르겠어요. 그 뉴욕의 그 어떤 그 경제 락다운은 언제 오프닝 할지 그게 지금 조금 연기된 듯한 그런 지금 그 주지사가 그렇게 암시했습니다. 예. 그것도 아마 증시에 좀 악재로 반영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앞에서 그 길리어드 잠깐 주가 말씀하셨는데 사실 수요일 날 증시가 좀 많이 올랐었잖아요. 근데 그날도 네. 그 바이오테크의 이제 ETF죠. IBB나 XBI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네. 결국은 이제 이 바이오테크 쪽의 시장주들은 끝났다라고 이렇게 봐도
만한 상황으로 봤고, 이와 비슷한 게 원유 가격이 목요일, 금요일에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네. 에너지 ETF는 XLE를 보면 목요일, 금요일에 석유 가격과 반대로 빠져버렸거든요. 즉, 네. 이런 것만 봐서는 일단은 현물이 오르든 말든 증시 자체는 좀 더 하락하는 분위기로 갈 것 같다는 이런 느낌이 이미 이 ETF에 반영이 됐던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건 감안할 때 이번 주에는 그러면 뭐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호재라는 뉴스는 별로 없을 것 같고, 이번 네.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번 주 증시는 어떻게 예측을 하시고? 다음에 한 주는 아마 관망하는 그런 증시가 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호재는 지금 다 나왔고요. 오히려 지금 악재가 지금 상당히 엄습하고 있는, 그 중에서도 다른 것은 어떻게 단시간에 이제 반전될 수 있는 악재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보복 조치 카드, 예. 이것은 구체적인 뭔가가 나올 때까지는 이게 상당히 불안한 거거든요. 이게 예. 무엇이 될지. 예. 증시가 가장 싫어하는 게 그렇죠. 불확실성이잖아요. 예. 뭐가 뭔지 모를 때. 그래서 이 대중국 보복 조치, 이것이 증시를 좀 짓누르는 효과, 그런 결과를 갖고 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뭐 증시나 뭐 모든 이 주식이라든지 45도 각도로 바로 올라가고 바로 내려가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항상 예. 이렇게 출렁출렁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만일에 다음 주에 S&P가 오늘 2830에 끝났죠. 예, 예. 만일에 그 목요일 날에 그 가장 그 지지선으로 여겼던 2900, 그 목요일 날 거의 하루 종일 2900에서 놀았거든요. 예. 그래서 2900을 일단은 다 임박한 저항선으로 보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만일에 증시가 2900까지 그 바로 직전까지 상승한다고 그러면은 위험 자산은 털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거기가 상단일 것 같아.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일 2,900까지 간다 그러면은 위험 자산을 털어내시고 관망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주에 또 중요한 이벤트가 보면 금요일 날 고용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4월. 그러면 네네. 당연히 이 실업률이 상당히 높게 올라갈 건데 이것조차도 경제지표 반응하는, 현재 악재에 반응하는 상황이라면 그것조차도 반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실업 볼 때 조금 선행적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위클리 그 실업자 수고, 예. 조금 후행하는 것이 만틀리 그 난판 페이롤이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발표되는 거는 온전히 그 19 사태 그 와중에 발생했던 실업자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그 한 달이거든요. 4월달, 예. 4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데이터가 돌아오는 금요일에 이제 나오는 거니까, 금요일에 발표될 그 실업자 수는 진짜 만틀리 데이터로 볼 땐 상당히 이제 그 이번 사태를 고스란히 다 담은 실업자 수가 될 거고, 증시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반응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난판 페이롤에서 좋게 나왔든 나쁘게 나왔든 거기에 따라서 증시는 지금부터는 경제 지표에 일희일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는 실제로 물이 빠진 다음에 가재도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확인하는 경제 지표 확인 플러스 트럼프 대통령과 오늘 새벽 또 커들로우 국가경제위원장이 CNBC에 나와가지고 중국 이놈들 조져야 돼 이런 뉘앙스로 또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 네네. 대중국 관세 분쟁 시즌 2로 가느냐 이 여부, 도대체 간다 안 간다 말을 하면 속시원할 텐데 말을 하지 않고 계속
그 군불만 떼고 있으니까 이 부분, 이 두 가지를 주목하면서 시장에 보수적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뭐 이판사판이거든요. 예. 뭐 대통령 속에서 떨어질 판인데 무엇인들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재선에서 떨어질 게 확실하다고 그러면은 예. 트럼프 대통령 그 성격으로 봐서는 더한 것도 저지를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증시에 깜짝깜짝 놀랄 공포거리가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바이든 이 후보가 최근에 뭐 섹슈얼 그 어솔트도 있었지만 섹슈얼 그 뭐라 그러죠? 소송도 있었지만 자, 그걸 떠나서 바이든의 지지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민주당은 지금 상하원을 다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까지 가져가면 트럼프가 내려는 이 법인세나 이 감세안을 올릴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거기에 플러스 트럼프의 이 죄송합니다. 이게 방송에서 얘기할 수 있는 왠지 모르겠는데 망나니 짓 이게 플러스 돼버리면 주가가 이거 완전히 박살날 수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바이든이 이 시장이 두려워하는 감세 부분을 좀 뭐라고 해야지 눌러줘야 된다고 하나 안심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룩한 성과 중에 이제 기업 그 법인세 감면 이것이 상당히 큰 이제 경제 플러스로 작용했었죠. 예. 했는데 민주당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뭐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가장 최악의 악법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지만은 실제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생각이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것이 예. 꼭 미국의 나쁜 법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것을 뭐 조금은 조정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급격하게 완전 되돌림은 할 수 없다. 이제 일단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바이든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 지금까지 그 미국 역대 대통령들이 경제는 연준 의장에게 온전히 맡겨놓고 자기는 그 국방과 외무 여기에 이제 집중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 되면은 조금 정책의 변화는 좀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제 증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앞날을 예상할 수 있는 증시 우리가 그렇죠. 예. 지금보다는 조금 더 투명한 예. 그런 증시를 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 이게 그 뭐죠 그 트위터? 예측 불가한 예. 뭐 이거 진짜 이거 피곤한 일이거든요. 이거 오늘 좋았다 내일 또 어떤 또 폭탄을 맞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더 안정된 그 정권에 들어서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저는 뭐 정치적으로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뭐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는 저도 엄청 피곤했습니다. 그렇죠. 한편으로 또 보면 민주당은 중국하고 대결이 아니라 중국하고 잘 풀어나가자 하는 쪽이니까 사실 기술주 중심, 특히 반도체 중심은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갈수록 더 관심을 높게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근데 그 최근에 그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그 미국 하원. 예. 거기에서 그 19 사태에 따른 그 경제 부양책 또 스몰 비즈니스나 이제 국민들 이렇게 삶을 걱정하는 법안들 이런 데서 보면은 오히려 공화당보다도 한 발 앞서 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국민 1인당 뭐 만틀리 $2,000 주는 법안도 민주당에서 제안해갖고 지금 거기에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오늘 뉴스 보니까 또 추가적인 $1 트릴리언 이 부양책을 또 법안을 또 만들어갖고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민주당에서. 그래서 이 민주당이 지금 선거를 의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지금 이번 이 19 사태 이 와중에서 이 국민들을 위한 그 적극적인 법안 상당히 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볼 때 바이든 후보도 여기에서 정치적인 이득을 많이 얻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벌써 45분이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현재 그 미국 시간은 금요일 밤 거의 11시를 넘어가는 것 같은데, 자, 이번 한 주도 수고하셨고요. 제가 네. 그 한마디 예.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증시 투자하는 입장에서 꼭 무슨 나스닥 기술주나 뭐 반도체나 뭐 에너지주나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증시가 지금 어떤 그 박스 안에서 관망 장세로 갈 때는 금하고 금광 이것도 상당한 괜찮은 이 트레이드 거리예요. 예. 그래서 그 금광의 특징은 어떤 박스권 안에서 업앤다운을 하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그 차트만 조금 볼 줄 안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 다른 그 위험 자산보다도 수익을 내기가 더 쉽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마디로 좀 더 이렇게 유연하게 시장 전체를 보자. 그 말씀 저도 동의하고 요새 그 점에 대해서는 반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도 역시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히 계십시오. 네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잘 들으셨죠? 예. 기대에서 현실로, 치료제에서 중국으로, 예. 우리 녹록치 않은 앞으로의 시장이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느끼셨잖아요. 19 때문에 다 망할 거라고 대공황 간다고 하셨던 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인간은 위대합니다. 이깁니다. 마찬가지죠. 트럼프가 대중국 관세 시즌2를 준비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넘어가니까 이제 떨어질 때 얼마나 합리적으로 분할로 매수하느냐 싸움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참 당부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 4인 가족 100만 원씩 지원하기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 신청하셔서 그걸 주변에 가서 마구마구 사용하셔야 됩니다. 물론 저는 기부를 약속했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받아서 그걸 쓰셔야 계속 소비가 늘어나서 경제가 좋아집니다. 정부가 부채를 늘리지 않으면 여러분, 저 개인이 늘리게 돼 있죠. 결국 우리가 늘리는 것보다 정부 신용도가 더 높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정부의 신용도를 의존해서 그 늘린 돈으로 화폐를 회전시키는 그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받는 즉시 부지런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해외 주식은 하고 싶은데 환전 비용 때문에 부담이신가요? 환율 우대 100% 이베스트 투자증권